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비정규직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비정규직은 대부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했고요. 네. 지금은 뭐 비정규직은 거의 없습니다. 네, 비정규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되기도 하셨죠? 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나 노사관계에서의 불법행위는 없겠네요. 예. 네, 이분들은 일용 근로자로 계약서를 쓰셨지만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근무 기간은 없고요. 첫날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연명부, 출석부에 서명을 하면서 일을 하셨고요. 다음날 출근 여부를 전날 네이버 밴드에 5시에 올려주면 그 올려준 명단에 따라 출근을 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주 5일 근무를 하긴 했지만 회사에서 쉬세요라고 하면 쉬어야 했고요. 2년 이상 연속으로 일을 시키면 정규직 고용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제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22개월을 일을 하면 3, 4개월 실업급여를 타고 다시 일을 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실업급여 관련돼서 수급자가 폭증하고 고용기금 고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전체 수급 횟수를 제한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에서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활용하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적 전혀 없고요. 이거는 매일 여건 발급 신청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매일매일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감이 일정치 않아서 일용직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시 업무와 일용 업무의 기준은 일감의 증감 여부가 아닙니다. 이건 차세대 여건이 4, 5년 전에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용직은 이미 필요 없다고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장기적으로 필요 없는 업무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차세대 여건 원래 올해 연말부터 시작하려고 하셨지만 여건의 수요 감소로 내년도 12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 7월 20일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던 시점부터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셨던 것인데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분명하게 상시적인 업무였고요. 조폐공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지키지 않고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민간기업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장려해 가면서 상용직으로 채용되어야 할 분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유연화의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불안정 노동의 대명사인 플랫폼 노동도 이런 식으로 유연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우선 전제가 이 업무는 오래전부터 차세대 여건이 도입되면 종결되는 업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근데 일용직으로 계속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용직으로 일하면 안 되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 채용 공고를 보면요. 근무조건 보수 조항 비고에 채용월부터 고용 만료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고용 만료월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 일량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상시근로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이미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휴업수당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휴업수당 관련돼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소송에 가게 되면 저는 노동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휴업수당 관련된 임금체불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 가게 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폐공사 사장님께서 처벌과 관련돼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책임을 진다 아닌다고 관계없이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겠죠, 당연히. 네, 꼭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갱신이 반복된다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분들 일용직으로 고용하실 거고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시 업무인 경우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동종 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업무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달리 이 업무 자체가 그리고 아니 이분들이 22개월씩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법 다 따져봐도 이런 일용직 근로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2017년, 2018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셨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제가 아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예. 노조 가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조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입장이 다르다라는 서명을 받았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많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보완할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일용직으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해보시고 이분들 꼭 정규직화 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태공사에서도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체불임금과 관련돼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